뭐 근저당을 다 상세를 하시고 자제분들을 얼마씩 그렇죠. 주시더라고요. 나눠 아예 미리 나눠주고 그러시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뭐 돈 싸놓고 뭐 2억대 얼마씩 그냥 쓰시려고 하는 게 사시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네. 경우는 왜 투자를 안 하고 그렇게 하시냐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네. 현명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예요. 네. 심지어 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한 4년 전에 파신 분 계셨거든요. 네. 그분이 빌라로 이제 갈아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거기서 같이 살던 그 추억 때문에 그 집에 계시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압구정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가치가 있다는 걸 이 어머님도 아시더라고요. 네. 아시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남편하고의 추억도 그렇고 자식이 4명 있는데 어떤 한 아들한테 이거를 줄 수는 없잖아요.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알지만 정리해서 나는 나대로 작은 빌라에서 살고 그 이제 자제분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 봤었거든요. 네. 예, 그런 그나마 분들은-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니까 4명한테 이렇게 골고루 나눠줄 만큼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자, 우리 혜성 씨는 지금 우리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오늘로써 이제 한 달하고 한 아니, 달 한 1개월 정도, 아니 1년 1개월 정도. 어머니가 내가 갑자기 갑자기 한 달이라서. 두 번째가지고. 어색하다. 1년에 한 달 같았구나. 네, 순식간에 지나가지고.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왜 물어봤냐면 네.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지난 여름도 같이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요. 보통 이 공인중개사들은 이게 뭐 사무직이 아니라 우리도 많이 사람들을 만나는 직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잠시도 좀 가만히 안 있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네. 혜성 씨는 이제 간혹 가다가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대인관계 이게 힘들어서 이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때요, 혜성 씨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얘기할 때 막상 집을 보여주는데 소요하는 시간보다 네. 손님하고 같이 걸어서 이동하고 뭐 대화 나누고. 예, 대화 나누고 이 집 예를 들어 음. 어느 집 보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나오기로 했다. 그럼 그 앞에서 좀 기다리고 음. 그러는 집 막상 그러니까 집을 순전히 보는 시간 외에 가치 있는 시간이 참 많다는 걸 네. 느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괜히, 사적인 이런 얘기도 사적인 하죠. 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인간적으로 뭐 하시는 일이 뭐 어떤 네. 직종이신지 얘기하고 뭐 제가 또 뭐 어디서 그 네. 정보를 뭐 아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네. 그렇다 보면은 굳이 그러니까 집을 네. 뭐 집이 좋고 아니 물론 좋은 집은 좋지만 네네.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뭐 집이 안 좋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뭐 신뢰성을 네. 더 얻으시고 또 그 다른 집을 좀 찾아달라 아니면은 네. 뭐 그 다른 사람 또 소개시켜주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뭐 의무적으로 사람들한테 뭐 말을 시키고 이렇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냥 이분이 맞아요. 궁금해요 그냥. 아, 네. 이분은 왜 이 아. 집을 찾으려고 하고 왜 이 지역을 찾으려고 하고 네.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궁금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또 파악이 친해지게 되죠. 돼요. 아주 네. 굉장히 공인중개사로서 적합한 네. 타고남이 있으시네요. 네. 이제 여자들은 그런 걸 잘해요. 어, 여자들은 맞아, 맞아. 잠시도 조금 가만히 안 있고 음. 또 사실상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대부분의 50대 넘은 남자분들은 네. 저는 의뢰인하고 왔는데 싸운 줄 알았어요. 아, 집을 네. 보여주러 딱 갔는데 그 사장님은 저기 있고 의뢰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보러 오신 거죠? 했더니 이제 서로 네 이러고 오는데 그렇게 할 말이 없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무뚝뚝하죠, 아주. 네. 무뚝뚝.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네. 보통은 이제 부동산에 딱 들어가면 고객들이 네. 딱 거의 그 유리창이 보이잖아요. 네. 유리창 보이는 곳에서 저 여자분이 앉아 있으면 들어가는데 남자분이 맞아요. 앉아 있는 걸 보면 대부분 안 들어가요. 불편해. 저도 저희 가게도 그런 네. 그때도 그런 경험 많아요. 네. 그 문틈 사이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렇죠. 누군가가. 네. 그리고 들어와서 밝게 웃으시면서 여자분들 계셔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혜성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연세가 많이 드신 이렇게 할아버지나 이렇게 남자분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들어가지만 네. 이렇게 젊고 파릇파릇하고 친절하게 보이잖아요. 네.
이런 남자분들은 오히려 고객들이 좀 선호하세요. 네. 젊은 분들.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왜냐면 이제 네. 편하게 집을 구하고 싶은데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일단 부담스럽죠. 편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스피디하지 않아요. 스피디하지 네, 않고. 정보에서도 좀 딸리고. 중요한 거는 한 개 네. 보여줬는데 계약 안 하냐라는 눈빛이 났어요. 별빛을 해서 본 사람도 불편하고 네. 한 개 보여주고 안 하면은 이 이제 정도만 막 끝날 것 해야지. 같아? 그렇죠. 이제 그럼 엄청 좀- 불편해. 그렇죠. 그때부터 그래서 불편해요. 네. 그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은 느낌 네, 같은 거 심지어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와, 이제 힘들다. 부동산에 이제 문을 열었으면 이제 손님을 맞이하고 네. 중개를 해주려고 열은 거잖아요. 네. 손님이 오는 걸 싫어해. 아, 네. 그럼 왜 문을 열었는지 알 수가 아니, 없어요. 졸고 막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 오시면 네. 잠을 깨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거의 막 12조야. 그리고 아. 이제 예를 들어서 방이 있냐고 물어보면 좀 찾아보는 척을 하면 되는데 네, 없다고 찾아보지도 않고 바로 없죠. 없다고 없어요. 그렇게 하는 네, 거예요. 생각이 네. 안 나거든요. 네. 방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많은데 방이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무조건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없어도 지어드려야죠. 네. 네, 없어도 가끔 찾아드려야 돼요. 네, 그런 네. 경우는 없으면 막 지어서라도 드릴게요 이렇게 네.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돈이 정말로 적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절실한데 정말 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어드린다는 소리를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찾아보면 정말 있어요. 왜냐면 방배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엄청 싸요. 근데 네. 공인중개사님들도 이제 저희도 10년 이상 다 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공인중개사님들이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분들도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게 저희도 처음에 경험 없을 때 한 10군데 보여드렸어요. 그거 네. 없는 막 7천짜리, 6천짜리 그렇죠. 집을. 근데 이제 다 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머뭇머뭇하면서 제가 좀 집 좀 이렇게 좀 빼고 다시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네. 집 빼면 다시 올게요. 네. 그러니까 아직 집을 안 뺐어요. 네. 날짜를 아직 안 받으셨어요. 네. 그럴 때는 사실은 김 빠지죠. 김 빠지기는 하지만 다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경험상 네. 7, 8개, 10개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 머릿속에는 그 10개의 집이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손님 오시면 바로 또 네. 굉장히 이제 그렇죠. 원활하게 네. 집을 예.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맞아요. 헛고생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오시면 그분의 상황을 먼저 한번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헛고생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는 게 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원래 이제 자기 방을 안 빼고 네. 혹시나 하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실컷 방을 보여준 방은 이분이 집 빼고 오면 다 나가버리니까 네. 헛수고긴 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네. 네. 우리 와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심심하니까. 네. 네. 도와주신 그렇지 거죠. 그냥 뻔히 알면서 보여줄 때도 있어요. 지금은 네. 그럴 수가 있는 때가 상황이 아니지만 아니죠. 네. 만약에 정말 손님이 없어서 네. 그러고 있는 부동산들이 지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동산이라면 나 같은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가만히 있는 건 졸리죠. 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몸을 움직여서 방을 네. 봐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처음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방을 봐야지 이게 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을 내놓으면 그럼 일단 보러 가는 거죠. 내가 네.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렇죠. 생겼는지. 네. 그럼 곧바로 이제 이제 그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하면 의뢰인이 깜짝 놀래요. 아. 보통 그냥 보통은 이제 들어가면 바로 알죠. 알죠. 네. 네. 근데 갑자기 보자니까 아유 저기 안 치워놨는데. 지저분한데 아, 아유 네. 괜찮아요. 집만 보면 잠깐만.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저는 그러면 좀 좀 좋아해요. 인상 깊었던 게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음. 물건을 찾으러 사당동에 갔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아저씨들이 드드드드드 뭘 싸는 거예요. 네. 아, 뭘 쌀지? 막 하우스로 쓰고 있었어요. 막 네. 하는데 네, 아, 우산 쓰고 다니고. 동양화를 네. 막 싸는 거야? 동양화를 이제. 근데 네. 그게 손님이 들어와서 그거를 감추려고 싼 게 아니고 네. 판이 끝났어. 아. 이 패를 섞는 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무실에서 말로만 저러면 안 듣던. 되는데. 아, 그런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가끔 근데 남자분들이 많은 데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서 돈을 버는 건가 봐. 그래서 그런 걸 하니까 손님 모르죠. 어떤 그 심스러워서. 동양화 많이 보셔갖고 돈 벌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없는데요. 당연히 없는데. 네. 저는 처음에 동양화가 사실은 뭔지를 몰라가지고 동양화를 잘 그린다고 하길래 동양화를 잘 그리시나 보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화간 줄 알았습니까? 그냥 화간 줄 알았어. 화가 난다 진짜. 근데 우리 제가님도 나이를 좀 연세를 드신 만큼 좀 드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아직 모르실 수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죠? 아시죠? 예, 그리고 네. 또 이게 그거를 하는 동양화를 하는 장소를 하우스라는 거를 네. 또 그때 집이 다 하우스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처음 알았었어요. 그때. 네. 이제 좀 그 오래된 조그만 얘기. 데를 뭐 카지노라 갈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는데. 집이긴 집이잖아. 그냥 노름방 이렇게는 못 하나 봐요. 옛날에 노름방이었나. 네, 그래서 그냥 하우스라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이름을. 네. 네. 그래서 가끔 고객이 하우스방 할 걸 어머나. 찾는다 하우스방을 찾길래 네. 하우스 방은 또 뭐고 이렇게 겹쳐서 하시나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보조원으로 들어갔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그게 그거라고 해서 그걸 알았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 오구역에서 지하였는데 음. 들어갔는데 안 그래도 지하예요. 안 그래도 반지하인데 들어갔는데 암막 커튼이 방방마다 쫙 닫혀져 있었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커튼을 그때는 쳤지? 그 하우스를 처음 봤어. 왜냐면 바퀴 밝았다라고 생각하면 집에 가잖아요. 네. 바퀴 밝은 걸 몰라야 돼. 시계가 없어요. 시계도 없고. 온리 이거에 동양화에 심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완벽한 세팅을 해놓으셨구나. 완벽한 세팅을 네. 그냥 방 하나에 테이블 하나 있고 암막 커튼 쳐 있고 네. 그렇게 방이 3개였는데 네. 그리고 주인이 내보냈다고. 그럼요. 그리고 근데 담배를 집기만- 얼마나 피겠어요. 집기만 안 갖고 왔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집기는 빨리 치워야 방이 나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우리 이제 제가 반포동에 있을 때인데 보통 우리 한 2002년도인가 이때쯤 네. 그때 이제 어떠냐면 그때는 이제 또 다단계가 또 한참 성행했죠. 다단계가 또 유행했어요. 네. 대학생들이 막 시골에서 막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 방에 방 한 칸 막 2칸 심지어 많게는 처음에 3명이 와요. 네. 아주 우리 이제 박혜성 실장님 마냥 이렇게 점잖게 생긴 사람들이 하고 이제 아가씨 둘 이렇게 와가지고 하니까 초년생들. 사회 초년생이니까 그냥 네. 방을 2칸 이렇게 따로 얻는 거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사 오는 날 보면 네. 22명까지 있는 걸 봤어요. 우와. 방 2칸에. 와. 어머나. 그래서 임대인분들이 계약할 때 네. 여기서 몇 사람 입주할 거예요? 이거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네. 처음엔 몰랐는데 아니 22명 뭐 그냥 알뜰하게 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 담배를 피면 밖에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웅엉으로 하는 거 하고 네. 22명이 조그맣게 아. 조금만 완전 해도 틀리죠. 이게 막 위에까지 다 들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담배 도저히 꽁초도 이렇게 주변에 쌓이고. 주변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안 되는데 이제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래갖고 이제 얼마 누구나, 전에 그 예. 뉴스에서도 되게 유명했던 데가 거마 대학생 거여 마천에 아. 그런 또 다단계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요즘에 쪽방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지금 실업률이 이제 100만을 넘었어요. 네, 지방의 대학생들을 갖다 이렇게 전기장판 사게 하고 네. 옥장판이죠. 그렇죠. 정말 사게 하고 정수기 네. 사게 하고 해가지고 빨리 정신 처음부터 차리고. 빚쟁이.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공인중개사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 조금 이제 공부 이거 하고 막 그 전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학비를 낼 수도 없으니까 달콤한 유혹에 이제 넘어가는 당장 거예요. 눈앞에. 네, 근데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없죠. 일단 내가 물건을 성공할 사고 수 시작해야 없는 돼요. 시스템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공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참 지금 생각하면 빚만 참, 남을걸요? 빚만 남죠. 네. 그때는 저도 이제 잘 몰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니까 잘 몰라서 네. 참 어떻게 못했는데 아. 그때부터는 무조건 이제 셋이 온다. 네. 그럼 이게 젊다. 바로 의심해야 되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정말 다 거의 다 다단계였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이 좀 그때하고 조금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정말. 그런 분들 오시면 위험한 게 저희는 그 사무실을 임대를 했었는데 첫 달부터 월세를 안 내요. 네. 그리고 법을 너무 이제 그 변호사 판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경험이 많기 몇 번 때문에. 해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그 명도 소송해서 내보내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어요. 네. 예.
심지어 돈 줘야 나가요. 아니 돈을 줘야 나가는데 맞아요. 이사비까지 줘야 돼. 이사비 줘야 그런 것까지 했었는데 어떠냐면은 내가 이제 그 계약서가 써 있잖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 사람한테 만약에 소송을 걸었어요. 저희가 명도 소송을. 네. 근데 며칠 있다 딴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이전 가처분 이거 안 때려놓으면 새로운 사람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 다음에 판결을 바로 내리는 게 네. 아니잖아요. 일정 잡고 가서 또 뭐 가면 또 뭐 조정이 되고 변경되고 네. 계속 이걸 신청을 하더라고요. 네. 이러면서 시일이 늘어나는데 그게 법을 이제 악용하는 법에서는 거예요. 법을 악용하는 너무 거예요. 잘 알아요. 법에서는 네. 임차인들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완전 네. 강자거든요. 강자. 주인을 강자. 바꿔놓는 네. 사람들인데 그래서 보증금은 진작에 끝났고 이제는 근데 아주 정말 웃긴 게요.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봐요. 그 조정을 해주는 판사님들이 또 경험이 미숙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그분들은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악덕 임차인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네. 정말 걷는 주인 위에 뛰는 임차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악용하는 걸 모르고 네. 계속 그 조정을 할 때도 임차인들 편을 들어요. 받아줘. 그리고 그냥 조정하는데 이번 달 나오고 다음 달 안 나오면 그 다음 달 또 넘어가요. 그럼 주인은 2달 동안 또 피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증금은 뭐 이미 다 끝났고 계속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비 가끔 때보다. 이제 임대인들 중에 네. 우리가 이제 2달만 밀리면 네. 그럼 이제 명도 소송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보통은 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막 500이나 1000 해가지고 100만 원 할 경우에는 위험해. 그럴 때는 이제 소송하는 도중에 보증금을 다 까먹기 때문에 그렇죠. 갈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자꾸 정가 몇 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거기 교도소에 가가지고 새롭게 공부를 해갖고 와요. 업그레이드 돼갖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배워갖고 오기 때문에 네. 새롭게 선수들끼리 만나는군요. 네. 선수 네. 입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 학교라는 게 많네요. 네. 뭐 학교 배우는 갔다 왔다, 뭐 어디 네. 갔다 왔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임대인분들한테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놓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다 미리 준비하면 본인이 조금 남아있을 때 무서운 것이지 네. 어차피 돈 한 푼도 없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줄 안 아세요, 합니다. 또? 네. 거기에서 뛰는 임차인이 또 있는데 네.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을 밀렸다. 네. 그러면 약간 사탕발림처럼 50만 원만 줘요. 네. 법을 못 하시게 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아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몇 달 있으면 돈이 나옵니다. 우선 50만 원을 받으세요. 하면 임대인분은 법도 귀찮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잘 모르시잖아요. 귀찮아서. 웬만하면 그냥 잘 순리대로 풀고 싶으신 게 임대인들의 또 마음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이제 상의를 할 경우에 그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손해를 끼칠 거니까 벌써 계산이 나오잖아요. 보증금 네. 이미 까먹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끌다가 이분이 1년 거의 한 5, 6개월 이상 해서 네. 막대한 마음고생 손해를 보셔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절대 또 단호하게 하실 때는 끊으셔야 해야 돼요.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꼭 말씀드리고 네, 그게 싶네요. 서로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도 옛날에 반포동에 네. 또 있을 때 반포동은 참 이제 물이 원래 이제 상습 침수 지역이라 했잖아요. 비만 오면 물이 새. 특히 이제 지하가 많아서 그래서 영유를 많이 네, 하죠. 서초구에서는 그래서 지하 새로 짓는 집들은 절대 지하를 네. 허가를 안 내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피로티가 생기는 이유인데 뭐 피로티는 둘 중에 하나기는 해요. 물론 지하를 요즘에 파는 것보다 피로티를 하는 게 더 네. 이익이 가성비 면에서 효율적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지하 하지만 더군다나 지하 공사비가 굉장히 그렇죠. 공사비 많이 그렇기도 들거든요. 하지만 네. 그것보다 서초구에서는 네. 그때 매일 이제 침수당하고 침수되니까. 이러니까 맞아요. 지하를 네.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지금 옛날에는 집중에는 다 다가구들이 없어요. 지하가 많기 네. 때문에 비만 왔다면 물이 반드시 셉니다. 반드시. 반드시. 네. 반드시 차죠. 네. 영유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새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가서 네. 물을 풉니다. 아, 네. 왜냐면 그러면 이제 그 세입자는 일단 옷이 다 네네. 다 젖으니까 세탁비 얘기하지 뭐 얘기하지 해요. 네. 그럼 주인이 죄인이지 그때는. 네. 근데 이제 자연재해라고 해가지고 이게 법으로 어쩌고저쩌고 하기 힘드니까 맞아요. 애매한 이제 부동산에 가가지고 네. 물을 풉니다.
그러면 힐 신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네, 그러면 또, 어떻게는 못해요. 예, 맞아요. 네, 그걸 좀 그래서 상세를 시켜주죠. 지금은 하수관들 정비를 많이 했는데 네. 뭐 서초권뿐만 아니고 양천도 그렇고요. 네. 구로 개봉 쪽도 그렇고 굉장히 범람을 많이 한 지역들이 네. 꽤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 이제 하수관 시설들이 그때 당시에는 특히 좀 협소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이 공인중개사들의 하루가 뭐 각자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이 공인중개사들 왜 오늘 공인중개사들의 하루에 대해서 네. 주제를 했냐면 변화하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빨리 발빠르게 대체를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네. 우리 그 지식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점점 AI나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대체되고 없어집니다. 있죠. 네. 그래서 판검사들, 네. 네, 최고의 그 직종이라는 판검사들, 회계사, 네.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그 많은 판례들을 네. 이미 빅데이터로 다 모아놨기 때문에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는 이미 한계가 있어요. 네. 자, 그 직종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아, 네. 이미 전산으로 계약을 하고 이런 시대가 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네. 중요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쪽에도 제가 봐서는 현재까지는 사람과 사람 대 소송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그런 AI와 사람 간의 어떤 다른 분쟁과 소송들이 또 생기면 네. 거기에 맞는 또 그 전문가, 그렇죠. 법률 전문가가 또 생길 거라고 보고 네. 우리 공인중개사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동안의 발명이나 뭐 발견은 기존에 없던 것을 창조한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직업이 변화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이제 뭐 우리가 AI나 기계화되고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뭐 이런 것들로 다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맞게 나의 어떤 그런 특장점, 그렇죠. 차별화 네. 이런 것들로 승부를 보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지혜롭고 이제 뭐 네.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은 거에 문제가 아니라 예.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했냐 안 했냐? 그렇죠. 아, 네. 왜냐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천리길도 한 많은 걸음 것을 돌아다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면 네. 사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리고 전달을 예.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열심히 전달. 하면 네. 되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일단 알려고 하지 잘 않고 네. 움직이려 하질 않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손님이 오길 바라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손님이 안 오면 그럼 손님이 안 오면 죽어야 돼? 그걸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배가 고프면 가서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강의를 해서 준비를 새벽까지 매일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어차피 이런 일을 하니까 같은 이제 동종업계니까 어차피 열심히 한 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똑같잖아. 이것도 네. 내가 지식이라는 거는 나 혼자 알고 있으려면 안 되고 항상 우리 PD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알고 있으면서 그걸 혼자 속으로 감추고 있는 거는 그건 네. 죄라고. 전달하지 않으면. 전달하지 네. 않고 나만 알고 있는 건 죄라고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한 거를 네. 더군다나 인터넷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네. 구청의 확인까지 다 해도 모르는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책에 교재에 심지어 다 해놓은 거. 신문기사에도 떴어요. 네. 그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클린업 시스템. 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네. 그렇죠. 이미 뭐 조합 설립인가 하고 사업시인가 지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뭐 6, 7개월, 7, 8개월의 데이터조차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그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원하는 정보를 못 얻어.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건지. 네. 준비를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전면 재정비하셔야 돼요. 네. 공무원 분들을 또 이렇게 또 이제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아니, 좀더 뭐라고 부지런, 하지는 않는데 네, 좀더 부지런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시스템을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네.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으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그렇죠. 예산이 들어갔겠어요.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만들어만 놓으면 뭐라고 어떡해. 해줘야 되거든요. 네. 민원인들이. 민원을 걸어야 되나요? 민원을 걸어야 되는데 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해야 이렇게 되는데 똑띠 하세요. 이렇게? 그거를 또 잘 안 네.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 민원을 네, 걸 그렇죠. 사람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걸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한 거를 네. 또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한 거 알려주겠다 싶어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위한 특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광고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다 이제 거의 메시지를 남겼더니 이제 전화가 오는데 방송을 또 보신 공인중개사 분들도 많으세요. 네, 예비 이제 공인중개사 네, 분들이시나 많이 신청을 해주셨죠? 잠깐 네. 쉬는 공인중개사 분들 많이 오시는데 네. 현업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이제 반포나 특히 이제 강남은 네. 사실은 개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네.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네. 거의 금액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네. 정부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네. 대출은 절대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죠. 뭐 담합할 필요도 없이 여기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알면 왜 꼭 여기에서 강남에서 종사한다고 해서 네, 꼭 아파트만 강남만 해야 하냐고 되나요? 네. 거래 안 되는 왜 강남만 하냐고 네. 무조건 찾아야죠. 투자라는 거는 수익만 발생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앉아서 모르고 있으니까 네. 권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어느 부동산마다 각각 자기만의 손님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 손님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저희가 그거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방송을 이제 저희가 개국한다고 했는데 이름을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저번 주 방송 얘기했잖아 부TV로 부TV로 네. 하려고 했더니 네. 그 부자 부TV가 TV. 이미 네. CG에서 가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BUU. 한발로 그래서 네. 저희가 조금 더 우아하게 네. 네. 부하면 부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좀 뭔가 불어나는 부하게 네. 이렇게 부하게. 부풀어 오르는 부자가 된 네, 듯한 부자. 네. 그런 부TV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름이 어차피 너무 귀여워요. BOO. 그렇죠. 부TV. 네. 왠지 날아갈 것 같은. 네. 사실 젊은 분들은 그 채널 욕심 많이 낼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잠깐 그 생각했어요. 네. 2017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고 개업을 하려고 네네. 정신을 뜯어고치려고 개업을 하려고